송중기라고 방향을 잘못 잡기도 했어요. 송혜교의 재결합설이 솔솔 피어났다. 송혜교가 최근 진행된 화보 촬영에서 결혼 반지와 비슷한 모양의 반지를 끼고 나온 모습이 공개. 송중기는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2010년) 청춘 사국 성균관 스캔들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2012년 그의 첫 주연 드라마 한 번은 무조건 남자다운 역할 해야지. 조폭 영화를 할 거야라고 방향을 잘못 잡기도 했어요. 스스로에게 주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군 생활을 통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보니까 저 스스로를 옥죄던 걸 풀어놓았고 결국에는 작품을 하고 났더니 저를 다르게 봐주시는 거잖아요? 결국 배우는 작품으로 말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영화 개봉 소식과 함께 결혼 소식까지 전하게 돼서 부담스럽기도 하죠. 결혼이 첫 행보가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도 차기작을 고를 때 더욱 신중하고 싶어요. 군함도도 간절히 흥행을 바라고 있고 잘 마치고 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새로운 작품을 고르게 됐으면 좋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더 일을 열심히 하는 배우가 돼야죠. 가만히 있자. 저 눈빛을 최근에 본 게 언제였던가. 기억해보니 송중기가 5년 전 출연한 영화 늑대 소년이다. 늑대로 자란 숲속의 소년과 외로운 소녀의 이야기. 당시 여배우 박보영이 말했었지. 철수는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해요. 영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철수의 눈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셨어야 해요. 순식간에 무서운 야수로 돌변하죠. 그와 곧 가족을 이룰 송혜교와 많이 닮았다. 송혜교는 2000년 가을 동화로 찬란한 한류 시대를 열었다. 그 드라마는 신파적인 정조 속에서도 순진한 사랑의 원형을 보여주었다. 얼마면 되는데? 라고 도발하는 남자 앞에서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난 돈 필요해요 라고 받아치던 조숙하고 당돌한 여자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눈물의 여왕이나 소라게처럼 자기 안으로 파고들어가는 수줍은 성격이 아니었다.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이나 영화 황진이에서의 모습처럼 일에서도 사랑에서도 담대하고 개척자 기질이 강했던 송혜교. 오랫동안 송혜교를 보아왔지만 나는 그녀가 어떤 순간에도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놓지 않는 소녀 같다고 생각했다. 인터넷 훈남으로 명성을 떨치던 송중기는 2008년 영화 쌍화점에서 당대 최고의 꽃미남 조인성의 부하로 발탁됐다. 무리 중 하나였지만 얼굴만은 군계 일학이었다. 그 뒤로 송중기는 타년생 식물처럼 쉬지도 않고 꽃을 피워낸다. 어릴 때 스케이트 선수로 빙판을 누빈 경험 덕에 그에겐 무엇이든 경험하고 싶다는 자신감과 헝그리 정신이 있었다. 허세를 경계했고 호불호가 분명했다. 어떤 일도 대충 넘기지 않았다.
마침내 충청도 양반 가문 출신의 성균관 유생 송중기가 꿈꾸던 것 이상의 대박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이 터진다. 뽀얀 피부에 검정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유들유들한 조선 꽃미남 날라리의 탄생. 그곳에서 동갑내기 친구지만 성향이 전혀 다른 보헤미안 유아인과 모환 애정 행각도 일으키며 유아인이 반항아 완득이로 산동네에서 이름을 떨칠 때 송중기는 영화 티끌 모아 로맨스의 옥탑방에서 구두쇠 한예슬의 시한부 애완동물로 살며 88만 원세대의 궁상맞은 로맨스를 착실하게 그려냈다. 화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명이 긴 사람에 비해 좋은 기회를 빨리 얻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그릇이 커졌어요.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연기도 인생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진정성 있게 행동하면서요. 화분하지만 그만큼 설레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결혼 발표 시기에 대해 송중기는 군함도 영화 개봉 후에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고민하다가 혜교 씨한테 발표하자고 얘기를 먼저 했다. 개봉을 앞두고 저한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게 일륜지대사이고 중요하기에 혜교 씨와 저에 대해서 근거 없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에 속상한 적도 많았다. 그래서 우리 시원하게 얘기를 하자 해서 그렇게 발표하게 됐다며 그날은 저랑 혜교 씨 정말 두근두근하면서 있었다고 말했다. 팬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배우에게 결혼이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송중기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고 가장 큰 건 결혼을 앞둔 혜교 씨이기 때문에 결혼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좋은 사람이라서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어릴 때부터 결혼을 늦게 하려고 한 편이 아니었기에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떨어졌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주변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다. 배우 생활하면서 보고 자란 게 차태현 선배라서다. 전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있는 배우는 차태현이라고 생각해왔다.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런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고 배운 게 있는 것 같다. 태현이 형의 라이프 스타일이 멋있다며 굉장히 가정적인데 일을 허투루 하는 분도 아니다. 항상 밝으시다고 얘기했다. 부러웠어요. 너무 훌륭한 영화를 하고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그 역할을 또 너무 잘 해내니 부러웠지요. 아인 씨는 친한 친구지만 베테랑에서도 사도에서도 정말 잘했어요. 얼마 전 이광수, 박보검 두 친구가 제게 군함도 같은 영화를 해서 부럽다고 하더군요. 몇 년 전 제가 느꼈던 감정일 거예요. 부럽긴 해도 초조하진 않은 거죠.
이래서 성공한다고 자존감이 높아지진 않아요. 저는 성격이 좀 무딘 편이에요. 다만 좀 시무룩했던 시절은 있었죠. 하고 싶던 영화를 준비하던 중에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가야 했거든요. 그때 속이 상해서 군대 가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10살이나 어린 부대원들 앞에서 부끄러웠어요. 그와 곧 가족을 이룰 송혜교와 많이 닮았다. 송혜교는 2000년 가을 동화로 찬란한 한류 시대를 열었다. 그 드라마는 신파적인 정조 속에서도 순진한 사랑의 원형을 보여주었다. 얼마면 되는데? 라고 도발하는 남자 앞에서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난 돈 필요해요 라고 받아치던 조숙하고 당돌한 여자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눈물의 여왕이나 소라게처럼 자기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수줍은 성격이 아니었다.